윤태권 실장 오늘 사이다 주제는요? 코로나입니다. 코로나. 코로나. 코로나가 총선을 지배했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제 구체적으로 좀 어떤 식으로 지배했는가 1인치씩 한번 보려고 하는데요. 예. 그러니까 우리 크게 봤을 때 코로나19 대응에 대해서 현 정부의 대응 높은 평가를 받았다. 그리고 코로나19가 압도적으로 다른 이슈들을 빨아들였다. 그렇죠. 이게 크게 보지 않습니까? 예. 이게 세세하게 들어가면요. 정말 큰 영향을 미친 것 같아요. 먼저 투표율 제고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19 때문에 투표율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네. 반대로 코로나19가 투표율을 올렸다? 그렇죠. 그거예요? 이게 뭐 통계 자료로 나오진 않았는데 제가 오늘도 뭐 다른 이제 신문사 좌담회에서 전문가들하고 같이 좌담도 나눴는데 거의 의견 일치를 했는데 예. 처음에는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19 감염 우려 때문에 뭐 노년층이 안 나올 거다. 아이를 둔 30, 40대 여성들이 안 나올 거다. 이런 이야기가 많았었잖아요. 예, 예. 근데 이제 기후였다. 그럼 오히려 올라갔잖아요. 네, 압도적으로 높은 투표율이었고 물론 2014년 이래 투표율이 올라가는 추세였습니다만은 이번은 예상보다 더 높은 투표율이었어요. 예. 그리고 이게 연령대별 투표율은 아직 안 나왔는데 지역별 투표율은 거의 같았어요. 예, 뭐 예. 예를 들어서 대구는 보수고 호남은 이제 민주당 쪽에 가까운데 그럼 이 차이가 있느냐? 아니거든요. 거의 똑같았어요. 예. 이런 분석이 가능한 게 코로나19 국면을 거치면서 공적인 것, 행정과 정부의 영역, 퍼블릭한 영역이 개인의 프라이빗한 영역에 훨씬 가까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평소에 사실 뭐 정부가 나한테 해주는 게 뭐 있는데 라고 관심 안 두는 분들도 있죠. 근데 그런 분들조차 이번 한 두세 달 동안은 매일매일 질병관리본부 브리핑 듣고 신경 곤두세우고 그렇죠. 시청이나 구청에서 보내는 재난 문자 메시지 받고 뭐 맞아요. 확진자 동선 받고 요일에 맞춰 가지고 마스크 사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치 고관여층이건 무관심층이건 간에 똑같이 작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 뉴스도 잘 안 보던 분들이 그렇죠. 이 두 달 동안은 뉴스를 꼭 안 볼 수가 챙겨보게 없는 되고 거죠. 이게 뉴스 안 보고 살아도 불편한 게 없는 분들이 그렇죠, 있었는데 그렇죠. 이번 안 볼 수가 없었다. 또 어디 놀러 갈 계획들 많이 세우던 분들 그런 거 꿈도 못 꾸고 그렇죠. 아 이런 영향이 있군요. 예. 말하자면 이제 행정의 효능감이 증가했다. 특히 정치 무관여심층에서 작동했고 이게 투표율 제고로 이어졌다는 거죠. 행정의 효능감이 올라갔다? 그거는 네. 정부 여당에 대한 긍정적 반응으로 연결되는 그렇죠. 거겠죠. 예. 그리고 이제 비슷한 이야기를 제가 여러 번 했는데 선거 때는 원래는 자치단체장의 존재감이 확 떨어지게 마련인데 이번 달랐지 않습니까? 예. 뭐 도지사나 이 광역단체장뿐만 아니라 구청장, 군수 등등 기초단체 존재감도 높아졌어요. 그렇죠. 앞서 말씀드린 연결되는 건데 문자 보내고 재난지원금 뭐 정부 건 아직 남았지만 뭐 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예. 방역 안내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적으로 긍정적 평가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네. 진짜로 이 행정이라는 게 나한테 도움 되는구나라고 그렇죠. 느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효능감하고 연결된 문제인데 근데 이 2년 전 지방선거에서 마침 민주당이 압승을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 현 정부 출범 이후 직후에 치러진 선거니까 전국적으로 민주당 지당 정부가 많아요. 이게 선거 운동을 뭐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런 뭐 속마음이야 제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렇게 하는 게 간접적 지원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예.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요. 물론 등수는 있습니다만은 전국에서 광역단체장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다 똑같이 올라갔습니다. 여야 가릴 것 없이. 그렇죠. 예. 작게 오른 곳도 있고 많이 오른 곳도 있지만 떨어진 곳은 없어요. 지금 외국에서도 보면은 쿠오모 미국 뉴욕주 주지사가 바이든 뭐 민주당 대통령 후보보다 훨씬 존재감이 높고 일본에서도 고이케 일본 도쿄 도지사가 오히려 지금 그 아베 수상의 그렇죠. 대항마로 보이고 있거든요. 예. 글로벌한 현상이라는 근데 거죠. 이제 야당은 이런 국면에서 청와대나 정부가 잘한 거 없다. 질병관리본부, 의료진, 우리 국민들이 잘한 거다. 네. 이런 주장을 폈죠. 그럼 뭐 주장이야 할 수 있겠는데 그게 과연 호응이 있었겠느냐. 그리고 뭐 초반에 되게 마스크 대란이 벌어졌을 때라든지 그 뭐 이제 종식됐습니다. 그런 이야기 했을 때면은 조금 먹혔을 건데 예. 총선 즈음 가서는 되게 안정적이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막판 갈수록 그런 주장을 했는데 그게 설득력이 있다면 야당의 득표율이 제고됐겠지만 설득력이 떨어지면은 반감이 강해지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여기서 메신저 효과 지적할 수 있는 게
황교안 대표가 박근혜 정부 때 특히 메르스 국면 때 총리를 지냈었거든요. 예. 메르스는 물론 그 시작은 불가항력적 전염병이지만은 우리나라가 주변국보다 더 대처를 못했다는 평가를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메르스 이후에 박근혜 정부 말기에 질병관리본부의 위상을 확 강화해 놓은 건 있어요. 분명히 그 덕을 본 건 맞는데 근데 뭐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지금 못했다라고 하면 메르스 때는 잘했냐 이런 반문이 있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거거든요. 이제 물론 뭐 어떤 상황 그 변수이긴 하지만 미국과 유럽이 저 지경이 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그렇죠. 그 미국과 상대평가. 유럽이 저 지경이 난다는 것이 한국 여당한테는 어찌 보면 재수가 좋았던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투표 기간, 선거 기간 들어와가지고 매일매일 뭐 어느 나라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 전화해가지고 그러니까요. 뭐 감사합니다. 그러니까요. 제발 우리한테 뭐 좀 팔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맞아요. 그 자체가 선거 운동의 그렇죠. 효과를 거두는 그걸 거예요. 만약에 우리 언론들이 그렇게 했으면 국민이 이렇게까지 민주당을 지지하지 않았을 텐데 네. 세계 유수의 언론들이 예. 우리 한국 정부를 잘한다 그랬거든요. 그 반면에 미래통합당은 그 함정, 그러니까 청와대와 여당은 무조건 못한다는 그 함정에 빠져 있다 보니까 사실 분위기가 좋아지면서 대응을 못 해버린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그거는 그 제가 재수라고 하는 표현을 쓴 게 네. 이게 미국이나 유럽 상황을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타이밍이 좋았던 그렇게 된 거죠. 거죠. 그러니까 이제 뭐 1.5당 체제 이야기도 나오지만은 이렇게 되는 코로나19로 해가지고 큰 틀이 흔들린다. 예. 통념 같은 게 흔들리는 게 있어요. 어떤 통상 통념? 이런 통념이 예. 있죠. 보수는 도덕성은 좀 떨어져도 유능하다. 진보는 조금 뭐 청렴하고 하긴 한데 무능하다. 이런 식의 통념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 아주 옛날 통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건 아니라 좀 보편적 통념이 있어요. 뭐 예. 트럼프에 대한 거, 예. 뭐 샌더스에 대한 것도 이런 통념인데 이 통념으로 진보가 공격당하기도 하는데 근데 이번에는 보수 진영이 도덕성도 떨어지는데 무능하기까지 하다. 예. 그럼 장점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심판받은 거죠. 네. 마지막에 왜 총선 의식해서 검사 숫자를 줄여가지고 그게 확진자 수 최악이었습니다. 줄인다. 예를 들어서요. 네. 제가 인터뷰하면서 그런 얘기하면 오히려 당신들한테 손해 아닙니까?라고 계속 물었는데도 하더라고요. 특히 이제 이게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거면은 국민들이 약간 정쟁에 대해서는 이해도가 조금 있는 편이에요. 뭐 원래 정치라는 게 네. 그런 거 아니한데 그건 질병관리본부하고 보건당국을 공격하는 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애쓰는 의사들 공격하는 거잖아요. 거의 성역 비슷한 뭐 예. 질병관리본부는 그러한 상황이고 또 질병관리본부가 여기에 대해서 반박 브리핑을 했잖아요. 그게 뭐 아주 큰 역풍을 불러일으킨 거죠. 자, 뉴스 사이다였어요.